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성본부 김익택 수석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리더일 때의 행동과 지시를 받고 하는 사람의 행동은 전혀 틀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1990년대 WTO 체제가 출범이 되면서 전 세계 시장은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계 최고의 기업과 경쟁한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바로 인류 기업과 우리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이죠. 90년대 인터넷이 출발하면서 IT 혁명이 일어나고 IT 혁명을 통해 가지고 기술이 융복합화되고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혁신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전 세계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반 발렌이라고 하는 생물학자는 이 변화 속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반 발렌은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붉은 여왕과 앨리스의 대화에 주목합니다. 붉은 여왕과 앨리스는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달리다가 앨리스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리에 서 있느냐? 그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붉은 여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뛰는 속도만큼 세상도 그만큼 바뀌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 사례를 이용해서 반 발렌은 제자리라도 지키려면 온 힘으로 달려야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뛰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 변화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고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인재로는 부족하고 전원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끔 동참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표와 규정에 의한 관리, 상명하복의 명령과 통제 체계는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나눠놓게 됩니다. 바로 현장에서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현업의 담당자가 결정권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고 행동을 할 때 변화의 타이밍도 놓치게 되고 대응의 타이밍도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적응력은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과 통제와 같은 조직은 카누형의 조직 운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고 팀원들은 리더의 얼굴을 보면서 리더가 지시를 하게 되면 팀원들은 리더가 지시한 대로 노를 젓고 힘을 주고 이제 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입니다. 리더와 부하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해질수록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서로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서로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서로 이제 한계를 알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당하게 타협하게 됩니다. 바로 적당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의 타이밍도 놓칠 뿐만 아니라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전가하기도 좋은 조직 구조가 바로 명령과 통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 형태가 참여와 소통의 경영 방식이고, 바로 참여와 소통의 경영 방식이 잘 구현되는 곳이 래프팅입니다. 래프팅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위가 나타났을 때는 리더에게 묻지 않고 바위에 가장 인접해 있는 선수가 바위를 밀쳐내고, 보트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방향을 잡아서, 노를 져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바로 처음 발견한 사람이고, 그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참여와 소통의 경영 방식은 문제 상황이 당면했을 때 상사에게 해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 상황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단이 협력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과 통제의 조직 형태에서 참여와 소통의 경영 방식으로 바꾸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보는 전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맥그리거는 X형의 인간, Y형의 인간, 두 가지 인간형으로 나눴습니다. X형의 인간은 천성적으로 멍청하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 바로 이 X형의 인간에 있어서는 당근과 채찍이 최선일 것입니다. 당근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말에 순응하지 않을 때는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경영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맥그리거는 단언합니다. 인류 역사상 X형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 예가 없다. 실증된 바도 없다. 사람들이 X형의 인간은 존재할 것이다라고는 전제를 가지고, 그 전제 하에서 명령과 통제 방식을 적용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기만인 거죠. 이 자기 기만을 벗어내지 아니하고서는 바로 명령과 통제의 방식에서 참여와 소통의 방식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형을 제시를 한 게 Y형의 인간관계입니다. Y형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천성적으로 의욕적이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꿈을 꾸고 뭔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그 욕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 5단계 욕구가 됐을 때 하위 단계에는 생리적인 욕구라든가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그 욕구 자체가 더 이상 동기부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공간에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소속이라든가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느낄 때 직원들은 열정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추진력을 가지고 조직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정과 창의성과 추진력을 갖고 조직에 헌신할 때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대략 3배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열정과 창의성과 추진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결국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세스가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람입니다. 전문성을 구비한 인재의 네트워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재가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람을 모으고 해결할 수 있게끔 돼 있을 때, 그런 권한을 가질 때 적시에 적합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조직화 권한을 갖게 되면은 조직 전체적으로
리더십이 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자라든가 임원이라든가 관리자들이 갖고 있던 리더십이 개인 모두에게 분산이 되고 집단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면서 외부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고기 떼가 유영하는 모습, 우리 거창에 오리떼가 날아가는 모습, 중앙에서 누가 통제하지 않고 누가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일정한 질서를 창출해 나가는 능력이 바로 자기 조직화의 능력입니다. 바로 옆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이해를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끔 자발적인 동기가 작동되는 그 세계가 바로 자기 조직화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조직화를 통한 집단적 리더십을 정의하게 되면은 집단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과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직 전체적으로 당면한 이슈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 이슈에 직면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슈를 해결해 나가게끔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로 자기 조직화의 권한이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집단적 리더십입니다. 집단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전문성 토대의 리더가 이슈 해결을 주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직위 중심의 리더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합니다. 직책을 가진 사람은 직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할당하거나 인사를 평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슈를 해결하는데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이슈들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집단적 리더십은 직위 중심의, 직책 중심의 조직 운영 방식에서 전문성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경영진과 상사가 이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촉진형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개개인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리더십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이슈 리더의 활동 공간을 만들고 바로 스스로 촉진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얘기입니다. 촉진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창조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얘기입니다. 가슴 뛰는 비전을 높게 설정을 하고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열정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하게끔 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관점이 모여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중에서 어떤 특정인 관점들이 모아지게끔 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실험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경영자와 상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슈 리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직적으로는 실행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공통의 주제를 갖고 있는, 공통의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활동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됐을 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제안을 하고 이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이슈 제안을 하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슈를 해결하는 팀이 구성이 되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신험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경영자로서는 바로 이제 이슈 리더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이제 자기의 의지를 충분히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 긴장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정주영 회장의 1976년 주베일 항만공사 수주건입니다. 그때 당시 현대건설의 해외 담당 부사장인 정인영 회장,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죠. 정인영 회장은 이 수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 수주 금액이 전체 한 12억 달러가 됩니다만은 정인영 회장 입장에서는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자금도 없고 이 엄청난 사업을 국내에서 넘버 1이라고 하는 현대건설이 과연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 과연 그 엄청난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그나마 국내 1위를 지켜온 현대건설의 생명마저도 위태롭다. 적절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두 가지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은 대단히 똑똑하다, 대단히 근면하다, 어떤 상황이든 딱 보면 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넘버 1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해야만 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이 기회에 습득하지 아니하고서는 현대건설이 더 이상 세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에 도전함으로써, 그런 긴장감을 유발함으로써 똑똑한 우리의 국민들이, 우리의 직원들이 그걸 해낼 수 있다라고 충분히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76년에 9억 3천만 불로 수주를 해서 이 금액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가 예산의 30%입니다. 엄청난 성과를 달성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현대건설이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는 절대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슈 리더는, 전문성을 구비한 인재는 어떠한 리더십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황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상황 공감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이슈에 대한 해결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이고, 네 번째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과 노력을 모아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에 있어서 문제 해결 방향을 설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기회를 찾는 능력, 그거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또 다른 능력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상황을 공감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리더십이 토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을 모르면은 리더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아무리 이슈를 제기를 하고 리더로 나선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따르질 않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은 바로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고 기회를 찾는 능력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을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절대로 중요한 능력이고, 이제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구비해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L기업의 우리가 집단적 리더십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제 사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장 재임 3년 동안 매출을 2배 이상 성장을 시켰습니다. 4천억에서 8천억. 그 다음에 7%의 매출액 순이익률을 재임 말기에는 21%로
3배 이상 순이익률을 성장시킨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정의 전문가입니다. 공정에 대한 과제를 직접 선정을 하고 타스크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공정의 이슈들을 해결하게끔 임무를 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태스크 활동팀들을 태스크룸에 활동을 하게끔 하고 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려서 타스크의 진행 상황을 청취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타스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장이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더 열정적으로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사업부장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챙겨야 될 문제를 사장이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장은 자기 타스크 팀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일은 뭐냐? 현장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 과제가 적절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가? 바로 스폰서십이 이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사장은 리더십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부장은 스폰서십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제가 적절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끔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와 최고의 인터넷과 최고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같이 혈연, 학연, 지원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바로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변화에 신속하게 팀을 구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면 탁월한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비범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게 된다면, 할 수 있다라고는 신뢰를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잠재력을 100%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